2025년 대한민국에선 특히 서버 해킹과 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했습니다. 1월 GS 리테일이 9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고, 이어서 GS샵 158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3월 올리브영이 해킹으로 약 4,900건의 계정이 무단 로그인되었고, 4월 SKT에서 2,696만 건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유심 정보까지 털렸습니다. 9월에는 롯데카드에서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실제로 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1월에는 쿠팡이 뚫려서 약 3,370만 명의 고객 개인 정보가 무단 유출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실 정보 유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심각한 건 이렇게 유출된 정보가 직접적인 피해보다 정교한 피싱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해킹의 판도가 차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오픈클러의 등장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오픈클러를 설치하고 이용하는 방법과 노드 VPN을 사용하는 전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클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클러는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AI 개인 비서입니다. 그런데 일반 챗봇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여러분의 파일을 읽고 이메일을 보내고 일정을 관리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자동으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오픈클러는 엄청나게 강력하지만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AI가 여러분의 모든 파일에 접근하고 계정에 로그인하고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다면, 잘못 설정하면 재앙이 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위협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악의적인 명령이 숨겨진 이메일이나 문서를 보낼 수 있고, 오픈클러가 그걸 읽는 순간부터 바로 해커의 지시를 따를 수도 있게 됩니다. API 키 노출도 문제인데요. 오픈클러는 여러 서비스에 연결하기 위해서 서비스별 API 키가 필요한데, 이게 평면으로 저장되면 해킹해서 대량 사용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에서 만든 플러그인을 설치할 때 그 안에 악성 코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러그인은 오픈클러가 가진 모든 권한을 똑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노드 VPN의 보안 전문가는 오픈클러 사용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먼저 오픈클러 설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최소 권한 원칙입니다. 오픈클러 설치에는 꼭 필요한 곳만 허용하시고, 전체 시스템 접근 권한은 절대로 피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샌드박스 환경에서 실행하시거나, 데이터가 없는 남는 컴퓨터, 별도의 가상 머신이나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돌리시면 뭔가 잘못되더라도 피해가 제한됩니다. 주력으로 사용하시는 PC에서는 절대로 설치하지 마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리고 항상 플러그인은 신뢰할 수 없다고 가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API 키는 절대 평문으로 저장하지 마시고 꼭 정기적으로 바꿔주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로그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서 예상치 못한 명령, 새로운 통합 또는 비정상적인 외부 요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시스템은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오픈클러와 그 플러그인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적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노드 VPN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요. 바로 메쉬넷을 사용해서 오픈클러를 설치하면 외부 채팅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암호화된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어서 안전해집니다. 메쉬넷은 여러분만의 안전한 터널을 만들어서 데이터는 암호화시키고 접근은 사용자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쉬넷을 사용해 오픈클러를 설치하는 방법은 추가 정보란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노드 VPN을 사용하는 전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맥, 애플 TV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폰입니다.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고 로그인하면 끝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nordvpn.com/root9에서 구매하시면 가장 많은 할인 요금과 추가 4개월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로그인하면 버튼 한 번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0대의 기기를 동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돌아가는 기기에는 노드VPN을 상시로 켜두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기능 중 가장 좋았던 건 퀵 커넥트 기능입니다.
앱을 켜자마자 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가장 빠른 서버에 연결됩니다. 속도는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든 끊김없는 TV 시청과 온라인 영상 채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노드VPN을 사용하면 한국 서버에 연결해서 해외에서도 국내 콘텐츠를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티빙, 웨이브, 쿠팡 플레이와 같은 국내 OTT 서비스들은 저작권 문제로 해외 IP를 차단합니다. 또 동계올림픽 경기 하이라이트도 차단이 됩니다. 하지만 노드VPN으로 한국 서버에 접속하면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원 분들은 한국 드라마, 예능, 스포츠 중계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넷플릭스 US 라이브러리나 디즈니 같은 해외 콘텐츠에 접근할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지역 제한 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노드VPN의 큰 매력입니다. VPN 사용을 금지하는 서비스나 커뮤니티에서는 고정 IP 서비스를 추가로 구매하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 와이파이에서도 인터넷 뱅킹을 할 때도 이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56비트 군사급 암호화가 모든 데이터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누가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해도 암호화된 데이터만 보이게 됩니다. 위협 방지 프로 기능도 정말 유용합니다. 실수로 피싱 문자 링크를 눌러도 노드VPN이 사이트 자체를 차단해버립니다. 게다가 광고도 차단되기 때문에 훨씬 쾌적합니다. 속도도 VPN을 켜기 전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노드링스 프로토콜 덕분에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거나 넷플릭스, 애플 TV를 볼 때도 전혀 버벅임이 없습니다. 이제 맥미니에서의 사용 경험입니다. 맥미니에서는 주로 재택근무할 때 사용하는데 사용이 간편하면서도 강력하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오픈클러를 사용하고 있다면 메신의 사용은 필수이고 킬 스위치 기능이 있어서 VPN 연결이 끊어지면 자동으로 인터넷 자체를 차단합니다. 이 기능은 실제 IP가 노출되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메신의 기능을 활용하면 기기들을 안전하게 원격 접속할 수 있고 원격으로 보안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서류를 보내야 하는 경우도 더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노드VPN은 서버 전환도 간단합니다. 지도에서 나라를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애플 TV에서도 노드VPN 네이티브 앱을 지원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장점인데요. 공유기에 VPN 설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주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 콘텐츠를 볼 때 사용합니다. 속도도 HD 스트리밍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애플 TV 리모컨으로 서버를 바꾸는 것도 직관적입니다. 앱 실행, 나라 선택, 연결, 이게 끝입니다. 가격은 월간 플랜보다 2년 플랜이 훨씬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30일 전에 환불이 보장되어서 걱정 없이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nordvpn.com/root9에서 가입하시면 가장 큰 할인과 추가 4개월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드VPN을 사용해서 오픈클러를 안전하게 설치, 사용하는 방법과 전반적인 사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대기업들도 줄줄이 해킹당하는 걸 보면서 기업 보안만 믿을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잘 챙겨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공용 와이파이 자주 쓰시는 분들, 그리고 오픈클러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드VPN을 필수로 사용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더보기란에 할인 링크도 남겨뒀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확인해보시고 30일 동안 체험해보신 후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